당신, 어제 한 말 농담이었지? 며느리가 되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요, 농담 아니에요. 제 생각은 변함없이 그대로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평소라면 소소한 대화라도 나누며 식사를 했을 텐데 이날은 수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2세의 한숙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평소에는 따로 살고 있던 시어머니까지 함께한 자리였죠. 거실 중앙의 커다란 소파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따뜻한 조명 아래서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던 할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지만 막상 가족들 앞에서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당신 무슨 할 말 있어? 30년을 함께 산 부부라 그런지 할머니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말이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고 남편의 기대 어린 표정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찻잔을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은 할머니가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까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정적이 흘렀죠.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분노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죠. 친정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점점 몸이 불편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지난주에 전화를 드렸을 때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내가 결혼해서 누구 집 며느리인지 잊었니? 목소리에는 차가운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이런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죠. 친정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죠. 그날 밤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 누워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뒤척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지만 손놀림이 평소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자리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 어제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지?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할머니가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밥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빈말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수저를 탁 내려놓고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집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거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전화였죠. 어제 일을 듣고 밤새 속이 끓었나 봅니다. 전화벨 소리부터가 평소보다 급하게 들렸거든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야, 내 친정어머니는 다른 자식도 있는데 왜 내가 나서겠다고 하니? 전화기 너머로도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남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팔짱을 끼고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한테는 친정엄마가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냐? 내가 늙으면 누가 모시겠다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죠.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말려볼게요. 우리 집사람이 잠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의 진심 어린 결정을 이상한 생각이라고 표현하다니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 결혼한 여자가 친정만 생각하면 어떡해?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결심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반응들을 보니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특히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시급하다며 수술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젊은 부부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금이었어요. 대출을 받으려 해도 담보가 없었고 지인들에게 빌리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죠. 할머니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함께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였죠. 친정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고 바로 나오신 거였죠. 걱정 마라. 병원비는 내가 해결해 줄게.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틀 후에 흰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꺼내서 가져오신 거였어요. 한마디의 잔소리도 언제 갚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딸과 사위가 걱정되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거였죠.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희생하면서까지 딸을 도우신 거였어요. 수술이 성공한 후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가족인데 뭘 갚는다고 그러니? 건강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지금 남편이 보이는 태도가 너무 서운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쉽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남편은 할머니와 대화를 최대한 피했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집안 곳곳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함께 보던 텔레비전도 각자 다른 시간에 보았고 식사 시간도 맞추지 않으려 했죠.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냉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에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았죠. 당신, 아직도 그 생각이야?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대답했어요. 네, 바뀐 건 없어요. 남편이 부엌 식탁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오는 거야? 할머니가 설거지하던 손을 완전히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 들렸죠. 당신이 힘들 때 내 엄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정말 기억 안 나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내 체면이 걸린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죠.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이요? 당신을 살려준 분한테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생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른 문제예요? 은혜를 갚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내 엄마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할머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부엌에서 시작된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죠.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갈등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시어머니보다 장모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남편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더 급한 건 친정엄마예요. 혼자 계시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죠.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때로는 직접 집을 방문하기도 했죠. 할머니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그렇고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장모만 챙기면 나는 정말 어디로 가라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죠. 할머니는 차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당연히 모셔야죠. 하지만 친정엄마도 그럼 한 집에서 시어머니와 장모가 함께 살자는 거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며느리가 말이야 시어머니보다 지 엄마를 우선하는 게 어디에 있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의 반대, 시어머니의 압박, 그리고 친정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와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모시겠니?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인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냐?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양쪽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한쪽은 반드시 서운해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에 대한 마음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정말 혼자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아이고 참 고집이 세네. 결혼해서 남의 집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을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친정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어디에 있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들 너무 이기적인 건가? 며칠 후 할머니는 마음을 정리하고 친정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터라 더욱 걱정이 되었죠. 오랜만에 보는 친정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주택 2층이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계신 것 같았죠. 엄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걱정할 것 없어.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친정 어머니는 평소처럼 대답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안 곳곳을 둘러보니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계단도 높고 방도 많아서 청소하기도 어려워 보였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대로 된 음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친정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얘야, 나 때문에 너희 부부가 싸우는 것 같던데.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요양원에 가도 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 마지막에는 요양원을 생각하고 계시다니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안 돼요, 엄마. 요양원은 절대 안 돼요.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오래 바라보셨죠. 내 시댁에서 좋아하지 않을 텐데. 괜히 너만 힘들어질 것 같구나. 엄마,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과의 대화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집안은 냉전 상태가 계속되었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게 계속된 갈등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남편과 할머니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의 피로감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어볼게. 정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어딘가 간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지쳐 있었지만 결심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정엄마를 모실 거예요.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직시했어요.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당신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 갈라서자. 이혼하자.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한순간에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는 것도 물론 두려웠지만 친정어머니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몇 분간의 긴 침묵 후에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혼합시다, 우리.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이혼을 선택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후회나 절망보다는 단호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긴 세월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마저 느꼈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하겠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차근차근 정리해야 했죠. 30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정리되었죠.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친정어머니가 오르내리기에도 편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고 작은 베란다에서는 화분도 키울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두 분이 함께 밥을 해먹는 모습은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과 함께 살게 되어서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고 할머니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계실 때의 걱정은 이제 사라졌죠. 딸아, 내가 나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친정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혼자 되었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와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챙기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함께 시장도 보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친정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셨고, 할머니는 어머니가 드시기 좋은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옛 시댁 식구들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을까요?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다. 오랜만에 바람도 좀 쐬고 오자구나. 친정 어머니가 기쁘게 대답하셨죠. 창밖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작은 집 안에는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가득 메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두 분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모녀가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라며 인사를 건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거요.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간, 두 분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보다는 앞으로의 소소한 계획들을 이야기했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실천과 행동을 할머니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